안녕하세요. 시사 25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적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주제인 김건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서 정치적 권력의 남용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는 집안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선언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쇼에 불과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과 달리 정치적 개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총선과 관련된 의혹이 터져나왔고, 이는 민주당과 범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건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건희가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고 대통령과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을 이용해 총선에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토론회를 여러 지역별 공약을 발표한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부부는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을 포함시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정부와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덮고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이는 모든 공직자와 정부기관이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김건희의 총선 개입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 논란에 가세하여 김건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 역시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무산된 점을 부각하며 공천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얘기라며 김건희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건희가 김해 지역구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를 보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가 여당 공천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할 시점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정치적 개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남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적 대응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사 25시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이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을 이용한 공천 개입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와 함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명품백이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자신이 전달한 명품백이 검찰이 제출한 것과 다르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그가 제공한 명품백과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명품백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 신뢰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자신이 받은 금품이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품백과 고급 화장품, 술 등을 통해 정치적 청탁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의 부패와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청탁 의혹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 의원은 환자의 수술에 대해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철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의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청탁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장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백을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자신이 집도의와 사전에 연락했을 뿐이며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만 주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자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의심케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투명한 정권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